가지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국내의 정치, 경제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몇 가지 필요한 정보 보고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증인께 전달하시죠. 전달하시죠, 이렇게. 가끔 받고 있습니다. 가끔 받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정윤회 문건 사건이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됩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저희 고객이나 저희 사업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보고가 안 됐습니까? 이건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 회사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정윤회 사건이 이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삼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적어도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 삼성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삼성 정도라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정윤회 문건 사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이거 보고 못 받았다?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저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듣고자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적어도 각종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정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는 이재용 증인은 정윤회와 최순실과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가 정확히 한번 되짚어 보라고 질문 드렸죠. 예. 점심 식사 끝나면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예. 정확히 언제로 기억됩니까? 의원님 정말 송구스럽지만 정확히 제가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최순실은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 오히려 더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누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이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증인이 최순실을 안 시점조차 제대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이재용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아닙니다, 의원님. 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이재용 증인이 아주 투명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어떤 가맹단체의 회장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맹단체와 관련된 지원을 할 때 가맹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가맹단체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가맹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렇게 안 했어요. 승마협회를 통하지 않고 최순실 장유라에게 직접 지원한 겁니다. 맞죠? 네. 도대체 이것을 누가 지휘를 했습니까?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에다 지원하지 말고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라는 결정은 누가 내렸을 것 아니에요. 이 잘못된 결정을 누가 내렸다는 겁니까? 기억 안 납니까? 최근에 다 보고를 받았는데 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지원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말씀하세요. 하여튼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지원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이재용 증인, 네. 국민들이 이재용 증인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 안 하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누굴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재용 증인이 직접 안 했다면 이재용 증인에게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제가 세부 보고는 정말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순간 여기 나왔을 때는 적어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 답변만큼은 반드시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국정조사가 이제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쇠를 일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에서 말씀하시고 이 준엄한 국회의장에서는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말씀하세요. 소상히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의당 간사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편안하게 좀 물어보면서 일단 먼저 서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줄에 계신 우리 회장님들 지금 K스포츠나 미르에 그냥 대부분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총 회장을 하셨던 박병원 회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목을 비틀어서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 같은 회장님들인데 이렇게 진술과 생각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을까라는 느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SK 회장님, 추가로 70억 요구를 받았는데 30억만 납부하겠다라고 역제안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후에 여기 나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회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조금 설명이 깁니다만은 아니 그냥 길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역전이라는 단어는 딱 맞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몽부 회장님, 그 정몽부 회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십니까?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성함이 어떻게 네, 되십니까? 최찬묵입니다. 네, 최창희. 최찬묵. 네. 최 변호사님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정 회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부적절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제가 변호인께 대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뭐 정확하게 여기-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소장에 보면 2014년 11월 27일 날 안가에서
그 정몽구 회장하고 김용환 부회장하고 대통령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넷이서 만납니다. 그 사실 변호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옆에 마이크 있는데 마이크 좀 그 카메라 옆으로. 예, 마이크. 아니 그 마이크를 쓰십시오 그냥. 예. 회사 관계자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2014년 11월 27일 날 정몽구, 김용환,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넷이 있었던 건 맞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회사 관계자 누굽니까? 김용환한테 들었습니까? 김 부회장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한테 들었습니까? 확실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KD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효용성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현대 자동차에서 조금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종범 수석이 했고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확인 가능합니까? 그 공소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면담 말미에 네. 그 회사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안정범 수석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예,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김용환 부회장이 나와서 안종범에게 KD 코퍼레이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자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김용환 부회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KD 코퍼레이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 비슷한 말씀 들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KD 코퍼레이션을 챙겨달라라는 부탁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글쎄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서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김용환 들은 것은 부회장한테 그런 취지의 얘기는 들으신 거죠. 그 면담 말미에 그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증인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는 것이 아까 김상조 교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재용 증인의 지배구조 승계의 완결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갔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도 청와대를 통해서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또 최경환 부총리를 통해서 여러 로비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그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그런 청탁을 한 적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합병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또 임직원들한테 우리 고객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제가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을 하는 거지 그 지분 얼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추정적인 얘기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과 관련해서 35억 지원, 최소 수백억대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가 아니라 다른 승마 선수 누구에게 삼성이 지원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지원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한 몸이나 다름이 없는 최순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딸의 승마를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거림없이 틀린 건가요?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뭐 제가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강남구 갑 이종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이재용 부회장께 오전에 이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아버님 이건희 회장께서 2008년 4월 22일 날 소위 그 삼성 치욕의 날이라는 그날을 약속하신 거 가장 그 기본적인 거는 그 전략기획실, 지금으로 말하면 미래전략실이죠. 그걸 해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차명 계좌 부분을 실명 전환하고 이제 세금 납부 후에 유익한 일에 쓰겠다. 근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네.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회장께서도 투병하기 전까지 제일 적절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 돈을 좋은 일에 쓰시길 기회를 찾으시다가 지금 투병 중이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은 지금 아드님이 이번은 해 아드님이 계시지만 지금은 투병 중이시긴 하지만 지금 아직 몸 상태라든지 건강하게 계시고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과도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형제들과 저희가 결정할 시기가 오면 정말 좋은 일에 다 뭐 그런 다 쓰겠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 그 주위에 있는 참모들이 지금 대통령 주위에 직언을 안 하는 소위 말해서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제가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주위에 계신 우리 미래전략실 분들을 좀 이렇게 쓴소리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쓰고 이 미래전략실은 해체를 해야 된다. 예? 미래전략실을 갖다가 해체를 하겠다는 그 아버님의 약속을 그 이재용 부회장이 좀 실천을 하세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 의원님들 그 질타도 있으셨고 저 질문 중에 이 미래 전략실에 관해서 정말 많은 의혹과 부정적인 시각이 많으신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저희 창업자이신 선대 회장께서 만드신 거고 저희 회장께서 유지를 해오신 거라 함부로 조심은 스럽지만 국민 여러분들께나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뭐 없애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약속을 지키시길 바라고요. 예. 지키겠습니다. 예. 저 롯데 우리 신동빈 회장님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걱정을 제일 하는 거는 롯데가 이게 일본 기업 아니냐? 결국은 일본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 뭐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는 거 이런 건 좋은데 이 돈이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예. 롯데가 한국 기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 기업입니다. 아니 한국 기업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왜 한국 기업이다. 예. 롯데 호텔에 아니 지금 총수 일가가 이 관사 아시잖아요. 예?
광윤사를 통해서 롯데홀딩스를 지배를 하고 롯데홀딩스가 다시 국내 주요 계열사를 지배를 하고 이런 체제 같으면 이것이 한국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뭐 그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초에 그 롯데 호텔을 좀 산장하려고 했었지만 검찰 수사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은 지금 70억을 줬다 받았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왜 이렇게 줬다 받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 우리 그룹에 대해서 그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지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 회장께서는 그러한 과정에서 물론 다 보고는 받으셨죠? 아니 보고는 그 전체적으로 사회 공헌 발동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보고 받지만 70억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는 보고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럼 면세 사업자 관련해 가지고 70억 원이 특혜를 바라는 일종의 뇌물로 제공한 것이다. 이거는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은 그 신동빈 그 롯데 쪽에 이번에 이렇게 뜯긴 거 말고 상당한 뭐 정치자금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제공을 한 게 있다. 모 측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최순실 씨와 관계 없고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제가 아는 지난번에 그 최경환 소위 그 부총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70억 수수설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 어떤 지라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조사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아니고 또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처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신동빈 우리 회장을 그 모시는 이 법조팀이 있죠. 예, 네, 있습니다. 네. 법조팀에게 그러한 그 요구를 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구 김한정 의원입니다. 이재용 증인, 오전 질의에서 독일 송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잘 기억 안 난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제가 그때 장충기 사장인지 박상진 사장인지 제가 좀 질문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의원님 정말 그 세부 그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간단한 일이 아닌데 보고를 못 받았다고요? 네, 아마 뭐 일체 그런 스포츠나 재단 관련 건으로는 저한테 보고 안 합니다. 이번에 뭐 뉴스에 나고 뭐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잖아요. 예. 그때도 안 물어봤습니까? 그러고는 예? 들었습니다. 알아볼 생각도 안 했어요? 알아봤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미래전략실 실장과 그 팀장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그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까? 제가 실장과 어느 분한테 받았습니까? 장충기 사장이시죠? 최지성 실장과 최지성 실장? 예. 최현 시장한테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송금은 전자의 박상진 사장이 했잖아요. 장충기 사장님은 전자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에 계신가요? 그러나? 승마협회 회장을 박상진 사장이 맡고 계십니다. 예. 승마협회에서 보낸 돈이 삼성전자 돈 아닙니까? 전자에서 나갔습니다. 예. 그런데 보고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갔냐
하는 걸 확인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예. 뭐 사전이든 사오든.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증인이 모르는 채 이런 전자의 기업 돈이 정유라한테 지원이 됐다? 그거 믿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믿어집니까? 그 문제가? 저희가 여러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일이 그런 건건이나 뭐 건건이가 아니라 전체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적절한 그런 자금 지원 문제가 많은 지금 무리를 야기하고 그룹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온 걸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또 그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안 해보셨다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송구스럽지만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또 특검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저거기 때문에 특검 조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또 합병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뭐 불투명한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송구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어떤 면이 문제였습니까? 그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또 저 제일 머리 쪽에 최대 주주였지 않습니까? 예. 뒤에 앉아 있는 저 기금운용본부장도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 생각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적답을 못 하십니까? 의원님, 제 지분이 많고 적구가 아니 지금 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 저는 그 기관 투자가 몇 분 뵌 거를 빼놓고는 저는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제 시간의 95% 이상을 전자에 쓰고 있습니다. 정인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예. 정인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요. 삼성 회사 저 면접 시험에서 별로 좋은 점수 못 받을 것 같아요. 낙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합병 비율의 문제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병 비율을 놓고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에 대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응? 아시죠? 반대하는 주주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물산의 최대 주주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한 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처음에 찬성했습니까? 그 말씀이 무슨 나중에 주주총회에서는 찬성을 국민연금 내부에서 이건 또 별도로 국민연금을 또 조사를 해야 되지만 내부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병 비율이 적절치 않다. 또 저 면담에서도 그 문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합병 비율 조정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재명 회장 직접 받았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내부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저 옆에 SK 최태원 증인 나와 계시죠? 네. SK CNC와 SK가 합병하다가 추진하다가 무산됐죠. 작년에. 저희는 합병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그 합병 비율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죠. 그때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아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네, 반대했습니다. 저희. 저 이재용 회장은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조금 더. 예, 김한정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이승철 회장님. 예, 이거 K 스포츠 미르재단 이렇게 출연한 걸 보면요. 총수 있는 기업은 군말 없이 나왔어요. 근데 총수 없는 기업,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데는 이사회에서 박병원 이사가 왜 이런 걸 내느냐 뭐래갖고 반대 의견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총수 있는 기업들이 이거 제어 장치가 없고 황제 경영한다는 증명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개별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수 있는 기업은 금방 그 뭐 일사천리로 나오는데 총수 없는 기업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뭐 됐고요. 아까 구본무 회장님이 그 전경련을 로비 단체가 아니라 친목 단체고 연구 단체로 한번 변명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신동빈 회장님, 신동빈 회장님 장남 결혼하셨죠? 며느리 어디 국적이 어디입니까? 예, 일본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부인도 일본 국적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종구 의원님 말씀하신 거고요. 67년에 롯데가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5년간 면세 혜택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0년대 강북 일대 백화점이 안 될 때 롯데 쇼핑이라는 이름으로 백화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0년에 성남공항 활주로를 약간 변경하면서까지 제2롯데월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다 정경유착의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롯데그룹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7월에 대통령 독대하시고 제가 2015년 그때는 독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에 40억을 지금 출연을 했는데 그 미르나 이런데요. 잠실면세점 사업심사에서 탈락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대통령 독대하신 거는 본인이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독대하시고 5월에 하남체육시설에 70억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했는데 뭐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받으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금년 12월에 관세청에서 그 면세점 다시 내주잖아요. 요번엔 받으실 것 같습니까? 12월에? 그거 롯데 제가 잠실점? 알지 못합니다.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 받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롯데의 갑질 사례, 이 최순실 같은 강자한테는 이렇게 쉽게 주는데 갑질 사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푸드 협력업체라고 충남 아산에 프로즌 델리라는 빙가류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롯데 갑질로 망했어요. 그래서 롯데가 2013년에 합의서 상생 협약을 하고 해서 프로즌 델리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이런 걸 우선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상생 협약 때 지킨 사인한 것들 하나도 안 지킵니다. 롯데푸드의 이용호 대표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 협력사들이 협의 내용 이행 촉구하면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좀 파악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제가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회장님 작년하고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 성명 하셨어요. 예. 사회공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들 하고 합의한 약속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재용 회장님 저 현재 청년 실업률 거의 한 12%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아까 그 현대차에서 국내 비중이 20%, 해외 비중이 80%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어떻습니까? 특히 전자. 저희 투자액의 90% 가깝게를 한국에 하고 있습니다. 시설 투자에. 생산가액으로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국내하고 해외하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거는 한국이 뭐 거의 100%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저 요번에 당선된 트럼프가 해외에 있는 미국 공장도 데려오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재용 부회장이 보기에 국가가 뭘 해주면 이렇게 해외에 있는 그 공장들을 국내에 투자도 더 하고 해외에 있는 공장도 데리고 오겠습니까? 정부가 뭐 좀 풀어줄 게 많은가요? 저희가 공장도 되도록이면 많이 한국에 지어야 되겠지만 또 요새 젊은이들은 조금 새로운 연구개발이나 이런 영업활동 쪽에 직업을 구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쪽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누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그룹은 이제 뭐 K스포츠재단, 뭐 미르재단 여기에 냈는데 유일하게 삼성만 정유라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뭐 30억 현금도 갖고 말도 43억씩 샀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삼성은 최순실이 실세였다는 걸 안 것 같다는 거죠. 딴 그룹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삼성은 알았으니까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말도 사주고 그리고 이 최순실이 대통령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러한 거를 물론 오늘 저 이재용 주인께서는 뭐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미래전략실 차장님이나 삼성전자 사장님 직접 가서 독일을 방문하신 분들 이분들은 알고 대비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거짓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무슨 혜택을 받으려거나 줄을 대려거나 그래서 한 게 절대 아니고요. 승마협회를 맡은 것도 그때서부터 제가 철저히 챙겨봤어야 되는데 다 제 불찰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질의해 주시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님, 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글자 그대로 삼성물산 제일모직이 핵심이 아니죠. 결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누가 지배하느냐 이게 핵심인 거는 맞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가 다 잘 되는 게. 자, 다시 물어볼게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해서 뭐 시너지가 효과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솔직하게 삼성그룹, 삼성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합병한 지 1년이 막 넘었고요, 의원님. 자, 법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이 필요한데 이 합병이 필요한 게 맞죠? 저희 삼성물산 지금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다시 묻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한 게 삼성그룹 승계하기 위한 법적인 최종적인 절차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합병 취소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오해를 받고 국민 여러분들의 의혹이 있으면 취소하고 싶으면 자, 취소하겠는데. 이재용 부회장님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국내에 있던 모든 증권회사 그리고 의결권 자문업체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비스베스트, ISS 이 사람들이 다 바보이란 말입니까? 다 이재용 부회장은 못하단 말이에요? 저희 삼성물산 임직원들하고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 까막눈이고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삼성그룹의 지배권, 삼성그룹 경영권의 승계를 위한 절차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에 의원님을 뵐 기회가 있으면 삼성물산을 정말 좋은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분들이 이런 오해를 푸시게 저희가 노력하는. 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쯤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과정을 두고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다. 알고는 있어요? 제가 청와대 안에서 어떤 자, 관심이 청와대 삼성그룹에서 청와대를 상대하는 대관 업무를 하는 데가 미래전략실이죠? 맞습니까? 청와대 상대로는 장충기 사장이 활동을 역할을 하고 있죠? 아, 맞죠? 연락이 올 때는 그렇죠? 정부나 국회에서는 그쪽으로 연락이 옵니다. 청와대에서 주로 안종범 수석이겠죠. 그다음에 삼성에서는 장충기 사장 이렇게 주로 연락을 해요. 그거 맞죠? 제가 그것까지는 잘 자.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 모니터하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사실 인정 안 합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김영한 민정수석, 저 김기춘 실장이 말한 내용을 써져 있는 내용이에요.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이라고 써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모여 앉아서 회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그룹 승계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담당입니다. 청와대 보건복지부 장관 통해서 국민연금 이사장 통해서 연락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장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국민연금이 3월 달까지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반대 의견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런 일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얘기- 때문에 직접 만났지 않습니까? 홍한선 이사장, 홍한선 본부장 만났죠? 만난 것은 사실인데 반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자, 봅시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과 을을 떠나서 우리 전체 국민들의 연금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이 합병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중요한 주주 중에 한 자, 분. 그러면은 삼성전자 담당자가 국민연금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맞아요? 국민연금 담당자가 삼성전자를 찾아와서 만나는 게 맞나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제가 찾아갔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가불이 바뀌었겠습니까? 청와대 오다가 있지 않은 한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국민연금 이사장,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도 미국 대통령 만나기 어렵지만은 국민연금 이사장 가면은 누구나 만날 수 있어요. 왜? 자산이 400조에 400조. 삼성그룹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자, 이재용 장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한데 K재단, 미래재단 사회공헌 좋은 취지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삼성그룹에서 내었던 돈들. 네, 저희 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게 진실 반쯤은 진실일 거라고 봐요. 자, 2015년 8.15 특별 사면할 때 건설사들 사면 풀어졌어요. 4대강 담화 문제로 건설 수지 못하던 거. 그때 건설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2천억짜리 사회공헌재단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당시 삼성물산이 약정 금액이 150억입니다. 얼마 낸지 아세요? 10억 냈어요. 10억. 사면을 건설사 사면을 받는 대가로 2천억 5대 건설사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중에 150억 내기로 했는데 딸랑 10억 냈단 말입니다. 사회 의무로 내기로 했으냐? 같은 세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회장들이 좋은 짓을 했다고 하지만은 빨리 갔다 와서. 이렇게 돈 안 내는 게 돈 안 내고 있습니다. 돈 될 거 경제적 이익 있을 거를 보고 K재단
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 전에 이 고령인 관계로 또 의사진단 소견서상의 건강상의 또 어려움을 호소하신 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 신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신장 당뇨와 또 방광 질환이 있어 용무가 급하신 증인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용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CJ 송경식 증인께서는 화장실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신문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부산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오전에 우리 이재용 증인 정경련 문제에 있어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부금은 회원사가 내는 회비 분담금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삼성은 정경련 활동도 안 하고 회비도 안 내겠다라고 하면 이건 내용적으로 사실상 정경련을 탈퇴하겠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아까 구본무 LG 증인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해 주셨는데 정경련은 친목회 모임 정도로 사회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친목회 모임 정도로 하고 헤리티지 같은 띵탱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은 정경련의 어떻게 보면 해체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증인 우리 여기서 있잖아요. 구시대의 매듭 하나만 딱 쥐읍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구본무 증인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은 정경련을 탈퇴하고 정경련을 해체시키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싱탱크를 만드는데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죠. 이미 사실 내용적으로 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경련 탈퇴와 탈퇴를 통한 해체는 오늘 여기서 저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 그냥 고개 끄덕인 네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의원님, 제 입장에서 해체라는 말을 끝내기가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고요. 저희는 탈퇴하겠습니다. 탈퇴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태원 증인께서도 아까 그 해체 반대 손을 안 드셨는데 정경련 탈퇴를 통한 탈퇴 의사는 동의하시는 거죠? 네, 환골 탈퇴를 할 필요성 분명히 그럼 인정됩니다. SK는 기존 정경련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안 있으면 모색하도록 하는데도 일단 네 노력을 아니요. 하겠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최 증인님. 지금 이 현장에서 역사의 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저하면 안 돼요. 모든 직원이 보고 있잖아요. 예. 직원들 실망시키지 않게 결단력을 보여주세요. 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LG 구본무 증인께서는 똑같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우리 현대정몽구 증인께서는 이거 사실 정경련이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하는 거니까 현대는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정경련 탈퇴. 현대적으로 잘해야 앞으로. 그렇죠. 그럼 정경련 탈퇴 하시는 겁니다. 네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증인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작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이재용 증인이 당시에 사과를 했잖아요. 그 삼성병원 확산 진원지가 된 것에 대해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를 하기 전에 제가 이재용 증인한테 사과를 하라고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삼성 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 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기사가 어떤 인터넷 신문에 오전에는 떠 있었는데 제가 이재용 사과라고 하는 기사가 떠 있었는데 오후에 사라졌어요. 그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 물어보니까 삼성에서 광고를 압박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그렇죠. 있었는데 저는 이재용 증인 아직도 회사를 정확히 장악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국민들이 삼성공화국이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이재용 증인을 비판하는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기사가 있을 때 그걸 차단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북한과 같은 사회예요.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재용을 김정은처럼 수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재용 증인 용인할 수 있습니까? 없죠.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래 없잖아요. 이재용 증인은 김정은처럼 수령 경영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대적으로 멋있게 쿨하게 기업 경영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더 열심히 그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약속해서요. 구시대의 유산, 나쁜 유산 하나 더 청산합시다. 매듭 하나 더 지읍시다. 광고를 통한 언론사 압력 가하지 않겠다. 삼성에 대한 혹은 이재용에 대한 부당한 기사가 이재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있더라도 광고를 통해서 언론사 압박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 하나 더 하세요.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삼성한테 압력이 들어오는 게 삼성이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사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대언론 압력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튼 결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과 뒤에 참고인들이 이재용 경영 승계를 위해서 필요했던 거다.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다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 증인은 지금 강하게 부인하시는데 경영권 승계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추진했습니까? 그거 한번 상세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 제가 여기서 시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의혹 속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이 자리에서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국민들이 판단해요. 예, 임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물산을 정말 좋은 회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기회를 이용을 안 하시네요. 제가 제 요구를 두 가지를 들어줘서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FBI가 애플에게 테러범 아이폰의 잠금을 풀어달라,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수호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했을 때 애플의 CEO 팀 쿡이 이랬습니다. 그 명령에 반대한다. 정부가 그토록 지키려는 시민의 자유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이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 국민의 자유와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에 부당한 압력이 있을 때 아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재용이 되겠다, 다시 태어나겠다. 이 자리에서 우렁차게 한마디 해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 더 좋은 제품 만들고 좋은 서비스 만들고 해서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또 해외에서도 더 큰 성장을 갖추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아까 정경유착 끊으라고 그러셨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구태가 있었으면 고치고 또 제가 반성할 게 있으면 반성하고 정말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아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이재용 증인 뭘 막 아주 잘해보겠다고 다짐을 받으려고 우리가 국정감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합병 당시 그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죠? 물론 이제 합병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 또 하나 있었죠. 당시 삼성물산 3대 주주 엘리엇이 국구 이 부분에 합병 비율을 넣고 반대를 했었죠. 그것이 네. 참 어려운 문제였죠. 네. 이것 때문에 그 최고위층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안종범 수석 메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주주를 설득해야지. 왜냐하면 그 국민연금공단이 2대 주주잖아요. 국민연금이 해줘야만이 성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근데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었거든요. 합병 비율에 관해서. 의원님, 반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국민연금도 큰 주주셨고요. 하지만 국민연금 지분의 2배를 우리나라의 개인 소액 주주분들이 갖고 그렇죠. 계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찬성을 안 해주셨으면 아니 그러니까 의결권을 행사하는 키는 합병 성사 여부는 국민연금이 11.34%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키를 쥐고 있었고요. 20%? 엘리엇은 7.12%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줘야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성물산 경우에 주주분들이 어느 분이 중요하고 어느 분이 주주는 덜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수십만 명이 소액 주주.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소액 주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회사 만들어 놓고 좋습니다. 그것은 예. 그 안종범 수석이 작성한 메모 아까 여기서도 말씀하셨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때 삼성에서 이런 의견 혹시 전달했어요? 당시에 그건 언론에도 크게 난 아니 삼성에서 그런 의견을 안종범 수석이나 이런 부분에 전달은 없어요? 그런 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 대통령과 7월 25일 덕대 씨 합병에 관한 혹시 그때 이야기 이미 그때는 합병에 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7월 17일 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월 17일 날 합병은 의결됐었죠? 제가 며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언제 합병이 의결된 것을 모르세요? 저 날짜는 기억 못하고. 아니요, 그 7월 10일은 그 국민연금에서 결정한 거고요. 예, 안종범 전 수석이 저런 메모를 왜 작성했다고 생각하죠? 여기 검찰 압수수색에서 나온.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재용 증인은 그 7월 7일 날 국민연금공단 홍한선 본부장과 만나셨죠? 네. 네. 그 전에는 한 국민연금하고 8번 정도 만났는데 보통 기금본부에서 한 7번 만났는데 그 이재용 증인 만날 때는 삼성에서 만나셨죠? 네, 저희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합병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셨어요? 합병 비율도 여러 안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엇 제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 기억이 있습니까? 엘리어트 얘기가 나왔는지는 기억을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로 7월 10일 날 변칙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위에서 합병 찬성 의견을 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원하시는 합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7월 25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덕대하셨죠? 네. 네. 그리고 9월부터 그쪽에 아주 정유라 거기에 35억 그리고 그 후로 뭐 장시호 16억에서 한 51억 기금 내는 것 말고요. 재단에 기금 내는 것 말고 삼성 쪽에서 갑니다. 예, 홍한선 증인. 예, 의원. 합병 비율이 이렇게 1대 0.35 정도로 되면 국민연금에 국민들한테 큰 손해를 입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합병 비율. 예, 뭐 시너지 효과 그것은 놔두시고요. 예, 합병 비율의 1대 0.35라는 비율은 자본시장 법에 의한 법률적인 요인이었을 거예요. 저희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할인 할증법을 다 합병 비율을 10%까지 할 수 있는데 예. 그 부분을 투자위원회에서 한 적이 없어 논의한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제가 자, 의원님 그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처음에 합병의 제안서를 받았을 때 실무 라인에서 자본시장법에 10% 할증 조항이 있는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삼성 측에서 적용을 안 했는지 부분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했다니까요. 이 부분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요청 합병 비율 조정은 삼성에서 처음에 거절한 거죠. 너무 0.40이나 0.46 이건 좀 거절했다기보다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제 요청 혹시 하셨어요? 삼성 측에.
제2 요청. 제 요청을 아니 우리 국민연금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고. 아니 7월 1일자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이 엘리엇이 임시주청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7월 1일 날짜에 법원에서 합병은 이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고법에서는 이 합전 합병에 대해서 무리수가 많았다라는 지금 현재 고등법으로 판결이 나오고 대법원 아닙니다. 기다리고 고법에서 있습니다. 아니 하는 이 건과 부분은 관련해서 예, 잠깐만요. 고법에서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 건이 아닙니다. 예. 또 이상한 점이 있는데 기업가치 평가인데요. 예. 합병비 시간이 없어서요. 제일모직 영업 가치를 삼성물산 2배 가량 했는데 결국은 제일모직은 그때 당시 4개 사업 부분을 아주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도 2배 이상 평가를 해서 했어요. 왜 삼성만 나오면 이렇게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지 10년간 합병 관련 의결권 행사 내역 60건 중에 책임투자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이 건 딱 하나예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확인했어요. 이 앞전에 예, 국민연금. 그렇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공단 최강 전 이사장님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기금운용 본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투자건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못하고 저는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저는 일체 개입을 할 수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윤소아 의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국내의 정치, 경제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몇 가지 필요한 정보 보고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증인께 전달하시죠. 전달하시죠, 이렇게. 가끔 받고 있습니다. 가끔 받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정윤의 문건 사건이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정윤의 문건 사건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됩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저희 고객이나 저희 사업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보고가 안 됐습니까? 이건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 회사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정윤회 사건이 이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삼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적어도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 삼성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삼성 정도라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정윤의 문건 사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이거 보고 못 받았다?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저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듣고자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적어도 각종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정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는 말씀하세요. 하여튼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지원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이재용 증인, 네. 국민들이 이재용 증인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 안 하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누굴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재용 증인이 직접 안 했다면 이재용 증인에게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제가 세부 보고는 정말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순간 여기 나왔을 때는 적어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 답변만큼은 반드시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국정조사가 이제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쇠를 일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에서 말씀하시고 이 준엄한 국회의장에서는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말씀하세요. 소상히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무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국민의당 간사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편안하게 좀 물어보면서 일단 먼저 서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줄에 계신 우리 회장님들 지금 K스포츠나 미르에 그냥 대부분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라는 뉘앙스를 담아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총 회장을 하셨던 박병원 회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의 목을 비틀어서 강제 모금을 하고 있다. 같은 회장님들인데 이렇게 진술과 생각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을까라는 느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SK 회장님, 추가로 70억 요구를 받았는데 30억만 납부하겠다라고 역제안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사후에 여기 나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어쨌든 회사 안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조금 설명이 깁니다만은 아니 그냥 길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역전해낸다면은 딱 맞는 건 아니겠어요? 회담 면담 말미에 그 회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증인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는 것이 아까 김상조 교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재용 증인의 지배구조 승계의 완결을 위해서 극히 필요한데 그 과정과 관련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갔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도 청와대를 통해서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또 최경환 부총리를 통해서 여러 로비와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입니다. 그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그런 청탁을 한 적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합병에 대해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제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제 지분이 올라가서 강화되는 게 아니고 제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저희 또 임직원들한테 우리 고객사들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제가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을 하는 거지 그 지분 얼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추정적인 얘기 질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과 관련해서 35억 지원, 최소 수백억대 지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가 아니라 다른 승마 선수 누구에게 삼성이 지원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찾아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 지원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 삼성이 대통령과 한 몸이나 다름이 없는 최순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딸의 승마를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근거 없이 틀린 건가요? 절대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몽구 회장님, 그 정몽구 회장님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구십니까?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성함이 네, 어떻게 되십니까? 최찬묵입니다. 최창. 네, 최창입. 최찬묵. 네. 예, 최 변호사님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옆에서 쭉 지켜보니까 정 회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조금 부적절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관계에 관해서 제가 변호인께 대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뭐 정확하게 여기-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공소장에 보면 2014년 11월 27일 날 안가에서 그 정몽구 회장하고 김용환 부회장하고 대통령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넷이서 만납니다. 그 사실 변호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옆에 마이크 있는데 마이크 좀 그 카메라 옆으로. 예, 마이크. 아니 그 마이크를 쓰십시오 그냥. 예. 회사 관계자분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은 2014년 11월 27일 날 정몽구, 김용환,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넷이 있었던 건 맞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회사 관계자 누굽니까? 김용환한테 들었습니까? 김 부회장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부회장한테 들었습니까?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KD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효용성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현대자동차에서 조금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종범 수석이 했고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확인 가능합니까? 그 공소장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면담 말미에 네. 그 회사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다 하는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누가? 안종범 수석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예.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김용환 부회장이 나와서 안종범에게 KD 코퍼레이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 자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김용환 부회장이 안종범 수석에게 KD 코퍼레이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을 했다는 거죠. 뭐 그 비슷한 말씀 들었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임석해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KD 코퍼레이션을 챙겨달라라는 부탁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글쎄 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서 하여간 그러니까 제가 김용환 들은 것은 부회장한테 그런 취지의 얘기는 들으신 거죠. 이재용 증인은 정윤회와 최순실과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가 정확히 한번 되짚어 보라고 질문 드렸죠. 예. 점심 식사 끝나면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정확히 언제로 기억됩니까? 의원님 정말 송구스럽지만 정확히 제가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최순실은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누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이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증인이 최순실을 안 시점조차 제대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이재용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아닙니다, 의원님. 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이재용 증인이 아주 투명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어떤 가맹단체의 회장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맹단체와 관련된 지원을 할 때 가맹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가맹단체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가맹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렇게 안 했어요. 승마협회를 통하지 않고 최순실 장유라에게 직접 지원한 겁니다. 맞죠? 네. 도대체 이것을 누가 지휘를 했습니까?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에다 지원하지 말고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라는 결정은 누가 내렸을 것 아니에요. 이 잘못된 결정을 누가 내렸다는 겁니까? 기억 안 납니까? 최근에 다 보고를 받았는데 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지원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